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레바드네 마을을 다시 점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노린 흑해 항구 공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미증시 랠리, 중국의 경기 부양책,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암호화폐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글이 AI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카이로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로스는 2030년까지 첫 번째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다시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총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양시장 상승세였다가 하락세였다가 다시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와 똑같이. 똑같다. 이럴 거면 왜 열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게 확실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어제 이제 미유럽 증시가 좀 상승이 나왔던 건 실적에 대한 그런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지만 사실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어제 미유럽 증시 올라갔는데 왜 오늘 국내 증시 움직이지 않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좀 모호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관련해서 이제 수급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기관만 코스피에서 살짝, 선물도 살짝, 그러니까 200억,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에 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말라있는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거래가 말라있고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 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 매매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윗꼬리 달고 이제 종목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힘이 없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저도 아침에 좀 체크를 했는데 뭐 하이닉스 지금 2% 정도 좀 올라옵니다만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엔비디아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아침에도 좀 출발음이 괜찮았고,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일단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셨을 텐데, 사실 저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못한, 여전히 외국인들은 아직도 국내 증시 자체를 조금 관망하는 그런 관점,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좀 상승 추이로 전환하겠지라는 그런 부분보다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번 주에 좀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하고 나서 이제 포트를 좀 전략적으로 좀 재구성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뭐 양자암호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사료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건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죠. 지금 시장이 호재는 굉장히 좀 둔감하고 악재는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연달아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양자암호입니다. 전문가님, 자, 양자암호 꽤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 SKT가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SKT가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엑스게이트가 오늘 좀 부각이 좀 강하게 좀 되고 있어요. SKT와 이제 공동 기술 협업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은 SK텔레콤이 좀 자체 개발한 그런 PQC 를 소재로 일단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ID 퀀티스크가 좀 기존에 출시한 시스템 클라시스 이제 XG에 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추이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한다는 건 향후에 좀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갈 수 있겠으나, 이게 어떤 부분이지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굉장히 좀 이해 못하시는 부분, 저도 사실 이게 뭐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급등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린다면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실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뭐 조선이나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일단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추이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돌림이 좀 나와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확실하게 동반이 돼야 돼요. 지금 있는 구간에서 한 단계 플러스 되는 그런 업사이클이 되어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KC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7, 8천 원짜리 직전에 이제 차트를 만들다가 좀 무너진 구간이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는 좀 다시 올라와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양자암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이 양자암호의 파생에서 오늘 암호화폐도 좀 상승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주를 암호화폐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암호화폐까지도 뭐 같이 파생해서 보셔도 되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한 단계는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좀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상승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사람도 하나의 뭐로 좀 판단할 수 없듯이 일단은 주가 자체도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확실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의구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물론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건 굉장히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다는 뜻이고, 요즘 시장이 그렇잖아요.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가고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혹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단계 흐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암호에서 파생해서 암호화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사료입니다. 전문가님, 사료. 자, 웬 네. 사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로를 공격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를 좀 공격을 좀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어요. 러시아가 흑해, 항상 이제 흑해 쪽에 나오잖아요. 흑해 곡물의 수출로인 우크라이나의 그 오데시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격을 좀 재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 재개로 세계 식량 가격이 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 일단 사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1일에 공개한 그런 보고서 내용에 좀 따르면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이달 7일 이후에 무려 5차례나 이제 러시아군에 좀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14명이 좀 사망을 하고 28명이 좀 다쳤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오데사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대표 항구 도시예요. 일단 세계 4위 의 밀, 옥수수 수출국이고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을 흑해로 좀 내보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었지만 시장이 여러분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뚜렷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덜 될 것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뚜렷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어제는 뭐 중동 리스크,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략을 여러분들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상방에 대해서 내가 실적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첫 번째 전략은 딱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은 개별적인 종목들 트레이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상방 흐름을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두 번째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하방에 대해서 해지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 사료도 마찬가지였고 뭐 해운 관련주들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방산도 마찬가지이고 해지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비철금속까지 좀 파생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이 또 지나면은 미중 갈등 이런 것까지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거래량에 어느 정도 좀 실리고 반등이 나와서 사료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오늘 놓치셨어도 순환매 관점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직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사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농업이나 네. 육가공 이쪽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사료와 관련해서 같이 봐도 되는지 아니면 네. 조금 다르게 상승하는 섹터로 봐야 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료나 육가공 이런 거 식품 가격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뭉뚱그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상한가를 좀 굳히고 있는 종목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상한가 못 굳히고 그냥 죽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상한가 좀 굳히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굳건히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아침이고 장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며칠은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좀 꼬리를 달고 쉬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팜스토리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진입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고 순환매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사료라 그래서 딱 사료 관련주를 보시지 마시고 식품주 전반적으로 좀 파생해서 보시는 그런 전략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료에서 파생해서 식품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조선입니다.
전문가님이 조선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건조 계약 호재가 있거든요.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오. 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 정확히는 3,396억 원입니다. 3,400억 규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고요. 일단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사실 3,400억 규모요? 이거 별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조선 관련해서 저도 이걸 보고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거지 같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수주받았던 물량 대비해서 3,400억은 굉장히 작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수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좀 부각이 되고 추이적으로 돌린다는 것에 의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주한 선박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좀 건조해서 27년도 9월까지 선주사에 좀 인도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좀 포함해서 총 169척 그러니까 해양 항기 좀 포함을 하고요. 일단 188억 4천만 달러예요. 이게 얼마냐면 25조 6,33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5조를 여러분들 수주했는데 지금 3,400억 규모를 수주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너무 작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명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수주해서 연간 목표가 이미 135억 달러 인 지금 139.5%를 좀 잠정 달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물량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미 좀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번에 이제 뭐 미국의 이런 뭐 해운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발생해서 조선 관련주 여러분들 쉬어가니까 막 걱정을 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이즈가 여러분들 발생할 때는 매수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조선 관련주들 늦지 않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1, 2년 정도 끌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좀 발생을 할 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건조 네. 이 조선 안에서도 특히 건조 쪽은 중국이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국의 조선 업계 현황 봤을 때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런 뭐 건조 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매수 혹은 뭐 추매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이거는 그냥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국가가 좋고 어떤 국가가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회복기로 돌아간다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무조건 매수 관점. 소비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이고 경기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여러분들 발생을 하고 지수가 자리를 못 잡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갈려요. 그런 섹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의류 소비재나 조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 스물스물 가고 있는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 바닥에서 잘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크게 향후에 굉장히 1, 2년 정도 바라보셨을 때 사이클 측면에서 안정기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상승 섹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 중인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출판입니다. 전문가님, 자, 어제까지만 해도 출판 이제 한강 작가님으로 굉장히 잘 달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눌리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뭐 많이 가봤자 이번 주 후반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빌미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추이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예림당 보면 차트가 좀 무너지다가 5일선 바꿔서는 지금 상승을 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기본적인 골자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거 타이밍 오면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뭐 예스24든 한세 S24 홀딩스든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시고요. 다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재진입하시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시면 이거 다 손실 보셨을 건데 그쵸? 관련해서 한 단계 좀 쉬셨다가 확실하게 좀 눌림을 받고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재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에 전날 자리에서 이제 점 상한가 좀 달성했던 구간이 8,300원 구간인데 저 자리에 좀 다시 오고 지금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좀 눌림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오늘 따라잡지 말자. 기회는 충분히 좀 준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까지 눌림목 만든다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출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관련해서 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지금 살짝 눌린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말씀 주신 다시 매수 타점의 기회가 온다면 네. 옥석가리기는 그중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옥석거리는 기존에 그냥 대장으로 움직였던 거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직전에는 여러분들 조금 아쉽게도 기존에 이제 대장을 좀 못 잡으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뭐 저 또한 잡고 싶었습니다만 점상한가로 가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직전에 이제 잡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직전에는 상승하는 종목 대장으로 움직였던 섹터와 대장이 아닌 섹터가 그냥 종목들이 나눠져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부터 눌림목에서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대장으로 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스24,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리고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 딱 세 가지로 종목을 나누셔가지고 저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정쩡한 매매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는 종목을 위주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재지 관련주도 흐름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에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급등 종목을 검색하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화요일이고 밖에 네. 비도 추적추적 오지만 네. 그럼에도 저희는 불기둥을 좀 세워야겠는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이미 세워져 있는 미래생명 자원을 한번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뭐
그리고 단발성으로 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슈예요. 항상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좀 있고요.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도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거래량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빡 뿜어주진 않았지만 일단 충분히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위치해 있고요. 지금 박스권 관련해서 지금 여기 돌파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직전에 이제 4,000원부터 6,000원까지 박스권 라인인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추이적으로 확실하게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그런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흑해 관련해서 여러분들 곡물 수출 항로 이슈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띠고 여러분들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뭐 일주일, 2주 뭐 이렇게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건데,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고 박스권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에 하나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밀,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버린다면 식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발생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죠? 사료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식품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다시 불거지냐 아니냐의 좀 문제까지도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료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돌파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관련 뉴스들을 좀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미래생명자원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9%대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작부터 이미 불기둥 세워져 있는 종목을 주셨는데, 네. 자, 다음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까요? 이번엔 작은 종목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DI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저도 아침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네. 반도체가 사실 오늘 조금 한번 좀 불을 뿜어줘야 되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다,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부터 2차전지까지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HBM3E 관련해서 장비 발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HBM3는 뭐 다 아시겠지만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관련해서 HPC 의 시장 성장과 좀 함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여러분들 살짝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거래량 자체는 완벽하게 좀 추이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추이적으로 지금 121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단에서 여러분들 치고 올라왔을 때 1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 이 자리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좀 자리 잡으면은 한 단계 이제 주가가 좀 레벨업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신다. 지금 19,300원짜리 좀 지나고 있는데요. 2만 원 이상 좀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25,000원까지의 1차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22,000원까지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수급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때도 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한 단계 장대 양봉을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DI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이 시장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8%대의 상승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DI 반도체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은 또 새로운 섹터에서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인가요? 네, 어떤 종목이죠? 이스페타시스. 네, 대장이죠. 일단 이 종목은 뭐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지금 10% 정도 올라와서 지금 VI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이슈가 나온 거는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태국의 중저층 PCB 관련해서 생산 거점을 좀 구축했다. 합작사를 좀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기판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재무제표를 살짝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서 지금 연간으로 보신다면은 2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000억대 좀 재작년에 1,000억씩 좀 머물다가 작년에 이제 매출이 좀 안 좋았어요. 600억으로 좀 돌아섰는데 다시 이제 1,000억이 좀 복귀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여러분들 기대되는 이번에는 1,192억 이번 연도 추정치이고요. 내년 추정치가 이제 1,900억 정도 되는 거의 2,000억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후년에는 2,000억이 좀 넘게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대비해서 26년도가 거의 더블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1, 2년 정도 여유가 되시면은 충분히 좀 끌어가시기에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35,000원부터 45,000원까지 좀 박스권 밴드 구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5,000원을 1차적인 그런 목표 구간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사신 분들 동일한 전략입니다. 45,00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비중을 좀 일부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5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시는 전략보다는요. 여기 상단에 121선 돌파 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저 자리 돌파가 나와줄 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DI 차트처럼 확실하게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 자리죠. 121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대응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박스권 돌파가 나온 종목은 한 자리 정도 양봉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까지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적 개선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반도체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1%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반도체에서 이수페타시스 살펴봤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거래가 지금 살짝 붙을까 말까한 종목인데 눌림목이 좀 나와서 네. 보락이라는 종목을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락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지금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기관이 빠져나가고 좀 교차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시는 항암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적응증 확대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좀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화제약에서도 먹는 항암제 관련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갔었죠. 일단 리포락셀 관련해서 중국 판매를 좀 본격화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으니 보락 그리고 대화제약 같이 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차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보락 같은 경우 지금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후에 눌림목 이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안 사셔도 돼요. 물론 5일선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보는 건데 만약에 5일선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5에서 10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 시장은 또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5에서 10거래일인데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보락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마시는 항암제 관련해서도 흐름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락 살펴봤는데요. 마시는 항암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대, 3%대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살펴봤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한 번 더. 이거 아까 대화제약 제가 설명드리다 네. 말아가지고 대화제약을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락도 보락인데요. 지금 대화제약이 보락보다 강하게 가고 있어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보락은 이제 갓 시작한 모습이고 대화제약은 좀 숙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5일선 받고 가고 일단 5일선이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11선 기준으로 이 자리까지만 최대로 좀 열어두시고 이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5일선 지지를 확인하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규는 5일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손절에 대한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11선을 지지받는 그 라인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 판매 본격화 관련돼서 지금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리포락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조 원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경구용 지금 제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해서 지금 보락 이어서 대화제약도 한 번 더 좀 살펴봤습니다. 네, 보락과 함께 대화제약도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임상 관련된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0%대 또 앞으로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대화제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혹시 다음도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반도체 하나 더 볼까요? 반도체 왕입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잡히는데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수급이 괜찮아요. 요즘에 이제 검색기에 자주 잡히는데 원래 그 잡히는 종목이 아닌데 그만큼 탄력성이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점이고 어제 윗꼬리 달고 여러분들 밀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들 이게 끝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좀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자리 정도는 여러분들 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121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좀 와 닿으면 한 자리 정도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상단에 2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좀 목표 구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에서 좀 덜어내시고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20만 원이라도 먹으려고 좀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뭐 3% 4% 먹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신규 매수는 지금보다는 향후에 좀 떨어졌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좀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여기 사이 구간 왔을 때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 자리고요. 지금 자리는 한 단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3분기 실적도 예정이 돼 있고 일단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실적이 나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처럼 안 좋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HBM의 작년 기준으로 53% 이상의 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물론 눈높이는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보는 그런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엔비디아 흐름도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매수 자리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또 수익 계속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대, 거의 3%대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제가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많이 아쉽죠? 네. 한 종목 정도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반도체의 날이라서 사실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은데요. 네. 식량 관련해서 아까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MSC 관련해서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됐고요. 일단 식량 가격이 좀 비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흑해 곡물 수출로 인해서 좀 공격을
늘 예정이다. 뭐 공격할 거야.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에 이제 다른 사료 관련주들은 오늘 장대 항봉을 좀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장대 항봉 만들고 이제 한 단계 좀 쉬었다가 5일선 바꿔선 좀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윗꼬리를 좀 단 만큼 전략적으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잘라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다시 좀 재진입을 하신다면 이거 한 단계 이렇게 또 쉬었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5,7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전략. 아직 수급은 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 뭔가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좀 밀어주지 못하고 6,700원짜리를 좀 회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한 단계 이거는 좀 쉬어갈 겁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좀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노리신다면 5,700원에서 6,000원 구간 왔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서 7,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해지 관점에서 지금 곡물 관련주 하나쯤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까지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MSC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장 뭔가 밍숭맹숭하면서 약간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이런 때 공략주 어떤 거 주실 건가요? 이럴 때는 그냥 가던 종목 깔아두고 매매하면 된다. 오히려 좋은 그런 돌파 자리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다 쉬고 있죠. 네. 오늘 위고비 출시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올릭스입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출시가 됩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고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종목들 좀 차익이 나왔어요. 일단 재료 소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향후에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고 국내에서도 출시와 동시에 높은 수요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릭스는 국내 바이오 기업 관련해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RNA 관련해서 간섭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해서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탈모라든지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까지 다 묶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양음량 패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요. 지금 장대 항복 만들고 요즘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대 항복 만들고 고관오리 패턴 만들고 복 만들고 고관오리 패턴 만들고 복 만들고 그냥 이거에 여러분들 반복이에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그냥 너무 매매 자체가 뻔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형 이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장대항봉 고관오리, 장대항봉 고관오리, 장대항봉 이 패턴만 기억해 두시면 매매는 굉장히 쉽다. 거기에 지금 양음량까지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봉이 떴어야 되는 자리예요. 아침에도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저 아침에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5% 정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짧다 보니까 봉을 완벽하게 좀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좀 충분히 하고 깔아두고 한 자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26,100
200원을 좀 지나고 있는데 26,5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2차 목표가는 29,500원,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조금 여유롭게 보신 다음에는 5일선 체크하시고 24,300원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 제외하고서라도 RNA 관련해서 뭐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올릭스였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RNA 쪽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현재 양시장 그래도 상승세, 약하지만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가던 종목들 깔아두는 전략을 대응을 하시고 포트를 조금은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사료 관련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전략 3가지를 좀 녹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전략은 개별 종목들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시장이 가든 안 가든 나는 그냥 당일 수급 붙는 거 대응하겠어. 시초에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개별 종목 트레이딩하는 전략 하나 시장과 상관없이 지수와 상관없이 어차피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요. 9시 땡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딱 잊혀지는 시간이잖아요. 미유럽 증시 떨어졌어. 이러다가도 9시 땡 하면은 모사지로 바뀌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 하나랑 두 번째 전략은 실적 시즌이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상치만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시장이 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매매를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전략은 해지 관점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은 하방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방산주, 사료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포트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 좋으니까 바닥에서 끌어가면 좋겠네. 뭐 저점인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도 여러분들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은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저희 오늘 이슈 중에 지금 항공이 또 오전에 올라오지 않았던 항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당연히 대명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티웨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6%, 15%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쪽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유효할까요? 이거 유효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단발적으로 좀 끝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경영권 분쟁 자체가 여러분들 뭐 이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개 매수를 안 한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 와중에서 해지 관점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는 건데 항공도 항공인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제도 여러분들 나왔고요. 어제도 나왔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주가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가신 종목들 많은데 지금 검색을 하세요. 검색창에다가 경영권 관점에서 치시면은 관련주들이 좀 나올 거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경영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거는 일순간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사실 끝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시죠. 다만 우리가 좀 진입을 하고자 할 때는 너무 지금 변동성이 좀 커요. 이게 시가총액 또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적으로 좀 바닥권에 붙어있는 종목. 이거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경영권이 붙었으니까 내가 매매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철저하게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거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라고 들어가신다면 손실 날 확률이 크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항공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때 분명 관련해서 짚어주셨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 종목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네, 유효합니다. 지금도 괜찮고 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게 네 글자짜리가 2개예요. 제가 하단 들어오시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오픈해드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네, 조금 숨기고 네 글자짜리 2개인데요. 여러분들 다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게 보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건데 제가 지금 차트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련해서 2가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경영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분쟁 이슈 나오는 거는 누구한가 많이 가져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려 아연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일단 관련해서 지금 PD님이 오픈하려고 하시는데 네, 조금 숨겨주시고 아니면 내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양자암호, 사료,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올릭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수급이 약한 모습이니 방어적으로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